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우입니다. 9월 25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우려하고 기대가 역시 오늘도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 때문에 상승 출발은 일단 했는데 그 뒤 이어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이래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준이 11월에 추가로 50bp를 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이걸 들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그 안에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플러스 0.2% 정도 올랐고, 나스닥이 플러스 0.56%, S&P 500이 0.25% 이렇게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1%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우리 시장도 어제 여세를 몰아서 코스피가 0.8%, 2652포인트 정도죠.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오늘도 뭐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그 매서운 매도는 뭐 하루 종일 이제 지속됐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 오후 들면서 삼성전자가 그런 이제 외국인들 매도를 뚫고 나서도 주가상으로는 이제 상승을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모습을 보이던 차에 오후 이제 2시 반이 넘으면서 금투세 관련 기사가 뜨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706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이 5,49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59억 정도를 순매수했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다시 2,600을 내주면서 2,596.32포인트로 어제보다 1.34%가 빠지면서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 0.33% 정도에서 장을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장중에 비교적 그 적은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역시 이것도 오후 2시 반 때 금투세에 관한 민주당의 스탠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전해지면서 급격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후에 2시 반 이후에 외국인이 바짝 사러 들어가면서 109억을 외국인이 순매수했고 기관은 43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95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760을 내주고 759.30포인트, 어제보다 1.0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양시장이 모두 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덜컥 내려왔는, 그래서 앞으로 그 행보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부침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액시던트죠. 말하자면 오늘은 무슨 어떤 그 경제적 논리보다는 다른 걸로 이제 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30원 70전. 그래서 어제보다 30전이 오른 상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5,551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5,706억을 팔았는데 삼성전자만 5,551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시총 큰 데서 삼성전자 5,551억 팔았고 셀트리온 117억 팔았고 기아 50억 팔았고 KB금융 88억 팔았고 그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샀습니다. SK 하이닉스도 515억 외국인 샀고 LG에너지솔루션도 155억 외국인 샀고 현대차도 75억 외국인 샀고 포스코홀딩스도 42억 외국인이 샀고 신한지주도 72억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 판 게 삼성바이오 269억 판 거하고 신한지주 126억 판 거를 빼고는 다 샀습니다. 삼성전자도 기관이 2,001억
샀고, SK 하이닉스 461억 순매수, LG 에너지 솔루션도 367억 순매수.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현대차도 기관도 182억을 사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82억, 기아 56억, 기관이 이렇게 샀고, 포스코홀딩스도 51억 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넘어가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게 알테오젠하고 HLB입니다. 알테오젠은 외국인 138억을 팔았고, 기관도 232억을 팔았고, HLB는 외국인이 17억 팔았고, 기관 78억 팔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근데 이게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외국인 69억, 기관 41억.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49억 팔았는데 기관이 15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이제 뭐 국내 섹터별 얘기하는 게 조금 시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르는 기대 때문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이것들이 좀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거 또 해운 이런 건 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이유야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딥페이크 관련된 거는 오늘 이제 관련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당국의 여기 딥페이크에 대한 강력한 당선 의지 뭐 이런 게 이제 부각되면서 이 딥페이크 관련 쪽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SOT, NFT 마이 데이터 쪽 섹터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핑거가 있었죠. 개별 종목으로. 3일 회계법인하고 AI 기반으로 한 그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그 자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합의했다. 그런 뉴스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PCB,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출산 장려하고 엔젤 산업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가정하고 일하고를 그 양립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고, 채무조사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쪽이 뛰고, 또, 출산용품이나 유아용품 같은 거는 중국이 상당히 우리나라 거 사간다고 그래요. 중국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중국 개별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거 좋아하는 그 구매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그런 것도 또 기대하고, 또 우리나라도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그 애기 유아 1인당 쓰는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오늘 그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비철금속 이런 거, 화장품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오후에 가면서는 제대로 좀 힘을 발휘 못하는 그런 모습. 오늘은 시장의 특징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시장이 이제 다 좋다 이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이제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계속 걱정을 해야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후 이제 2시 반에 금투자 관련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금투자 관련해서, 민주당이 한 달여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진짜 거의 급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장을 보면 어제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시장의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졌어요. 먼저 이제 그 바깥쪽 얘기부터 하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잖아요. 이게 이제 유동성 확대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유동성을 1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9조, 190조,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제공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큰데, 사실은 이제 그 7일물 그 역환매 조건부, 그러니까 우리가 역레포라고 하죠. 예, 그 금리가 1.5%로 이제 0.2%포인트를 이게 내린다는 뉴스, 이게 사실 큰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금융권의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기존 주택 그 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거는 정말 경기 회복에 이제 사생결단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여기서 받았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냐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인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못한다 이럴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예,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면 그걸 다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겨요?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니까 국내 소비가 좀 진작되는 게 있을 거고, 뭐 그 돈만큼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크진 않지만 뭐 모아지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볼 거 아니야. 어제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이게 중국 되게, 그래서 느낌이, 중국은 이번에 죽기 살기로 붙었구나. 어쨌든 간 회복시키겠다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되게, 대차게 한다 하는 느낌을 이제 들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제 뉴욕 시장에서 중국 관련 ADR, 그게 이제 일제히 다 올랐잖아요.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5.6에서 98.7로 이렇게 큰 폭으로 이게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2021년 이래 이제 제일 낮은 수치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거다. 11월에 50bp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굉장히 상승 쪽에 대한 그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웬만하면 오르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랑 좀 반대. 우리는 웬만하면 떨어지자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싸늘한데. 그래서 엔비디아도 초반에 좀 하락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젠슨왕이 그 젠슨왕 매도 그게 다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 소식에 거의 4% 가까이 3.97% 이제 상승을 했고, TSMC도 이제 4% 넘게 상승을 했고, 이거는 이제 아리조나 그 쪽에 75억 불 그 추가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났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상승,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은 어제 이제 발표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금투세에 관한 토론을 우리가 접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 관련 소식인데,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도 뭔가 좀 반응이 냉랭해요. 그래서 그동안 뭐 몇 개월을 준비해서 요란스럽게 했는데 어제 이제 나온 결과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뭐 스쿨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중요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몇 개월을 허비하고 이러면서 나온 게 겨우 이건가? 이게 좀 약간 맥 빠진 기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오늘 썸네일이 그랬지만 밸류업이 그냥 별로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 이러려면 뭐라 했나 여태까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이것도 외국인 시각에서 봐도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선은 뭐냐면 업계, 이건 이제 업계라는 게 증권사죠. 증권사하고 또 그 투자자들의 그 시선하고 거래소의 시선이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적인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막 나돌던 그런 종목들, 이제 뭐 밸류업 종목 이게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나오던 거랑 어제 실제로 나온 거랑 한 10개, 심지어는 한 어떤 거는 20개 이상 이렇게 빗나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밸류업을 한다는 거는 뭐, 밸류업 무조건 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기업이 밸류업을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업이 의지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상장 폐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강력한 그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을 할 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고 여력이 있는 회사가 밸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조건으로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거의 금융주가 3분의 1 이상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금융주 모아놓은 거지 무슨 밸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PBR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저 PBR만 밸류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앞으로도 도전적이고 주주 친화적으로 잘 해서 가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ROE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어닝에 관한 게 굉장히 뭐가 이제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갖다 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거에 오히려 코스피 200에 있는 그 평균 배당률보다 배당이 낮게 나와요. 그럼 또 이건 또 뭐냐? 배당도 코스피 200보다도 그냥 코스피 200을 하라고 그러지. 이건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뜨악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거는 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흔히 말로 얘네들은 이게 세계적인 무한 경쟁 체제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 지출로 따지는 이제 캐펙스 투자 그게 하면 주가 상승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경쟁에서.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TSMC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얘네들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아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본 거만 가지고. 다른 언젠가 했다 이런 분은 댓글에 달아주죠.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에서 좀 빼서 무슨, 그래야지 지금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캐펙스 투자가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런 이제 무한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거 안 따지고 이제 막 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야, 이건 뭐 밸류업도 그냥 시큰둥하고 뭐 이제 각자 기업이 알아서 투자자한테 잘 보이려면 뭐 기업이 알아서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뭐 그냥 알아서 해야 되겠구나. 뭐 늘 그랬지만, 뭐 그렇다고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오늘 이 시장이 그렇게 밸류업에 대해서 환호하는 게 없었죠. 그러다가 오후 2시 만에 금투세에 관련된 거를, 한 달여 이상, 좀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이제 민주당 의견이 기사화돼서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주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민주당 어제 그 얘기를 한 의원은 그러니까 인버스 하면 되잖아요. 인버스 하면 오늘도 먹었잖아요. 뭐 이런 소리를 또 하실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건 진짜 할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댓글에 여러 가지예요. 그 대부분은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거는 주시장에서 배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시장에 관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100번을 양보해도 거기 나와서 떠든 그 의원들보다 제가 더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40여 년 동안 평생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저도 그 라이브 끝나고 나서 화가 나서
소주를 놓고 혼자 마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생각한 건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의 자본시장의 기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만 맨날 보지 마시고, 책도 좀 보고 공부 좀 하시지. 예. 뭐 전체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이거 관련돼서 적어도 토론에 나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분들이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답답함.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딱 되니까, 이런 거는 뜸들이는 게 아니에요.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제일 나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떻게 파탕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우리만 오늘 대만도 1.47% 오르는데 우리만 꽐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인버스 하라 이게 거의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그 뒤에는 다 자본시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신대륙도 발견하게 되고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뭐 돈 먹게 하는 요놈들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크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작전이 없어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금투세를 받으면 작전이 없어져요? 작전은 주식시장이 망할 때까지 존재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걸 갖다 대도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전에서 돈 벌어서 세금 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자꾸 시장을 보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이거를 뭉기적거린다는 거예요. 뭉기적거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주식시장. 어떻게 됐건 결단을 내서 시장이 곤두박질을 쳐서 바닥으로 내리꽂던 어쨌든 한 번 이걸 겪어야 될 거면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는 정말 아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은 야당이지만 앞으로 이제 뭐 수권 정당을 꿈꿀 거 아니에요. 수권 정당을 꿈꾸는 정당으로서는 할 짓이 아니에요. 딴 거 다 잘해. 딴 거를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거 다 잘해요. 잘하는 거 있고 뭐 개인적인 커밍아웃이지만 저는 선거권이 저한테 부여된 적 이후로 단 한 번도 진보 정당을 안 찍은 적이 없어요. DJ 때부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차려야죠. 그렇게 국민이 얘기하면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갖지도 않은 지식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하는 게 아니죠. 그거 호도하는 거죠. 미국 가라고요? 인버스 사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수권을 못 해요. 그거는 아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아무리 잘못해도 그건 잘못하는 거고 이것도 잘못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이상한 정치적인 그거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역시 시장에서는 딱 중요한 게 하나뿐이 없어요. 뭐 오늘 이렇게 충격이 있어서 또 이제 벗어나겠지만 지금 돈을 잘 버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거를 두들겨야 된다. 얘가 지금 돈을 잘 버냐 앞으로도 계속 잘 벌 수 있냐 그것만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매매 타이밍은 우리가 매매운치 기법으로 잡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여기서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